오늘 저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찬성 10가지, 반대 10가지의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만 던져드릴 겁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건 오직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 C 메가도스, 누구는 인생이 바뀌었다며 찬양을 하고 누구는 몸이 망가졌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똑같은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오늘 제가 메가도스 찬반 10가지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다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메가도스 진짜 기적인가요? 아니면 과장인가요? 지금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 분들 본인만의 섭취 방식과 함께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불편함이 먼저였는지 댓글로 먼저 짧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오늘 이 영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영양제 섭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부작용을 줄이고 흡수율과 항노화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비타민C 섭취의 황금률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왕재 박사님의 메가도스 임상 연구부터 기능의학 전문가들의 견해, 최신 학술지까지 40여 개의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타민C의 정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찬성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1번, 혈관 건강 및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과식으로 활성산소가 폭발력으로 발생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이것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2번, 위장 점막 보호 및 위암 발병을 억제합니다.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복용하면 음식물이 소화될 때 만들어지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위 점막을 공격하는 물질이 사라져 위염 위궤양 환자의 위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장기적으로 위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3번, 대장 내 유익균 증식 및 장 건강 개선입니다. 흡수되지 않고 버려진다는 오해와 달리 대장으로 내려간 고용량의 비타민C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익균 위주로 변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장 질환이 예방되고 대변의 악취가 사라지며 심한 변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4번, 방광보호 및 방광암 예방입니다.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소변 속에 방광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우리 몸이 인위적으로 비타민C를 방광으로 내보내는 방어기전입니다. 이를 통해 방광염이나 잦은 소변, 나가서 방광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번, 망가진 간세포 재생 및 간질환 악화 방지입니다. 간이 나쁜 사람에게 비타민C가 독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비타민C는 간세포의 재생을 강력하게 촉진하며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어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간경변 말기 환자가 메가도스를 통해 간 수치가 정상화된 수많은 임상 사례와 동물 실험 결과가 존재합니다. 6번, 면역세포 보조 및 암 예방입니다. 활성산소가 쌓여 생기는 암 발병 확률을 비타민C가 중심 항산화제로서 억제합니다.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회피하는 기전을 파괴해서 고농도 정맥 주사 시에는 암세포를 직접 타격해 죽이는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암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7번, 활성산소 억제를 통한 치매 예방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혈관 질환과 활성산소의 공격이 겹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C는 뇌신경계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초기 환자의 병 진행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8번, 미세혈관 강화를 통한 콩팥 기능의 회복입니다. 이왕재 박사님은 비타민C가 사구체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저하된 콩팥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하며 실제 호전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계에서는 신부전 환자에게 고용량 투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예방 목적과 치료 목적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9번, 콜라겐 합성 촉진 및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확실한 미백 효과를 주고 진피층의 핵심인 콜라겐 합성의 필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비싼 콜라겐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흡수와 재합성이 되지 않으므로 메가도스는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10번, 우울증 완화 및 갱년기 증상 극복입니다. 비타민C는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실제 정신과에서도 고용량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폐경 이후 난소 대신 부시 내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성할 때 필수 조효소로 작용해서 혹독한 갱년기를 부드럽게 넘기게 해줍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1번 요로결석 및 신장결석 발병 위험 증가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부작용입니다. 고용량을 먹으면 대사산물인 옥살산 배출이 늘어나서 칼슘과 결합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번 심각한 위장장애 및 설사 유발입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강산성입니다. 아침 공복에 고용량을 드시면 위 점막에 식초 원액을 붓는 것과 같아 극심한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가루들이 삼투압 현상으로 장의 수분을 끌어당겨 심한 설사를 일으킵니다. 3번 체내 흡수 한계와 비싼 소변 배출 논란입니다. 의학적으로 한 번에 고용량을 먹어도 흡수율은 한계가 있어 나머지는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오줌을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4번 신부전 등 콩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져 있는 만성 신장 질환자나 신장 투석 환자 등은 옥살산을 정상 배출하지 못해 신장에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메가도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5번 객관적인 의학적 효능 입증 부족입니다. 일부 대규모 코호트 연구나 메타 분석에서는 비타민C 메가도스가 질병 예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6번 과도한 혈중 농도 유지 및 사망률 증가 연구입니다. 비타민C 혈중 농도가 평균치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U자형 곡선을 그리며 꾸준히 올라간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7번 산화 스트레스 유발을 통한 백내장 발병 위험입니다. 비타민C는 수정체를 보호하지만 1000ml 이상의 너무 과도한 양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라디칼을 형성해서 안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백내장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번 활성산소 신호 차단으로 근육 성장 방해입니다. 근력 운동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필수 신호 물질입니다. 과도한 메가도스를 할 경우 이 신호마저 꺼버려서 근육 회복과 성장을 지연시킨다는 실제 임상 연구가 존재합니다. 9번 혈색소증 환자의 철분 과다 흡수로 장기 손상입니다. 비타민 C는 장에서 철분 흡수를 강력하게 돕습니다. 철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유전 희귀 질환인 혈색소증 환자가 메가도스를 하면 간과 심장, 췌장에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발생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10번 항암 치료 방해 및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미국 암센터에서는 메가도스 요법이 기존 화학 항암 치료의 기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산제와 2시간 내에 같이 먹으면 알루미늄 독성이 생길 수 있으며 혈전약, 피임약 등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확인해 보니 어떠신가요? 비타민C 메가도스는 무조건적인 해결책도 그렇다고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닐 겁니다. 누가 어떻게 섭취하냐에 따라 유익할 수도 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부작용을 막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타민C 섭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번 절대 빈속에 먹지 말고 식사 도중에 드시기 바랍니다. 2번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하루 3회로 나누어서 드십시오. 3번 하루 2리터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자, 20가지 팩트를 다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나도 한번 해볼까 싶다가도 결석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의 진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몸으로 겪은 여러분의 데이터가 100배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창을 비타민C 메가도스 찬반 공간으로 열어두겠습니다. 성공담도 좋고 실패담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구하는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비타민C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틀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비타민C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비타민C는 예외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먹어야 하는지가 저로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K건강연구소입니다.